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탑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네, 지난밤 미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파월 의장이. 그래서 그저께는 좋았다가 어제는 또 경기 지표가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는 근거가 경기 침체의 근거가 된 게 샤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쌈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경제학자분이 계신데요. 고용이 갑자기 둔화되면 뭐 거의 뭐 100%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 이야기 잠깐 드리고요. 뭐 그런데 어제까지 좋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웨스탁을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예, 과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클라우디아 쌈, 네, 이름이 성이 SAHM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쌈이라고 하면은 삼성할 때 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우니까 샴이라고도 읽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히 보면 쌈, 좀 길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장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의 법칙 또는 샴의 법칙. 저 3의 법칙 하면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갑자기 둔화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라는 이분 굉장히 스타죠. 경제학자가 스타가 좀 드물죠.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좀 연세가 좀 드셨긴 하지만 좀 미모의 경제학자고 스타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샴의 법칙, 쌈의 법칙,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경에 인터뷰하는 그 영상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쌈의 법칙이 뭐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캡처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어젯밤, 경기 지표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역시 뭐 미국이 제조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죠. 50 미만, PMI가 50 미만이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경기 하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좀 더 낮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실업수당, 요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신규보다는 연속 실업수당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춤했어요. 이거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번에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적인 것은 비교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이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역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쌈의 법칙에 아직까지는 이제 쌈의 법칙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오늘 고용지표에 따라서는 쌈의 법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경기 침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왔고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 7월에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수출입 모두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죠. 요 얘기는 좀 이따 한국 시장은 우리는 좀 이따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역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셸 보원 연준 2, 3이다. 근데 매파라고 돼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와, 저 머릿속에 뭐가 드는 건가,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라든지 인공지능 이게 사실 좀 거품이 좀 끼었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빅테크는 좋았지만
진짜 일반 사람들은 맥도날드 이것도 비싸서 못 사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실 이런 인간 지표로 보면 경기 침체는 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이게 이분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사람이 연준 이사를 하고 있으니 그죠? 뭔가 제가 예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뭔가 튀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그죠? 예, 경제를 다룰 게 아니라 그냥 정치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자기가 대통령 안 되면 금리 인하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연준 위원들도 뭐 눈치 안 본다고 했지만 눈치 보는 거죠. 예, 원래는 예,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한 게 맞았다. 예, 저도 이제 좀 너무 설레발치기 싫어서 이렇게 크게 말씀은 드렸지 않았지만 7월 말에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았죠, 사실은. 예, 항상 연준이 뭔가 느려요. 그리고 그런 이면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쵸? 예, 정말, 정말 머리가 비어 보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싫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패드워치를 보니까 이제 7월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9월에 50bp, 그죠? 빅스텝 확률이 올라갔어요. 이거, 아니,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한 게 맞았죠. 그죠? 항상 연준이 너무 눈치를 봐요. 너무 그죠? 금리 인상도 느리게 하더니 금리 인하도 늦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저도 이제 설레발치기 싫어서 예, 길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7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저도 말씀을 드렸죠. 예, 역시 연준 위원도 이분들 정말 자기가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예, 쉽게만 생각하는 그죠? 예,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민주당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화당 특히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지 말라. 이게 무슨 정치다. 이게 금리 인하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정말 네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거 정말 치욕스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 뭐 그렇죠? 예, 이제 뭐 빅스텝 이제 9월에 이제 빅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거죠. 영국도 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는 다 맨날 그랬지만 이거 진짜 누구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맥도날드도 못 사 먹는데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뭐 남일처럼 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정말 돌대가리들 너무 많아요 정말. 정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지금 뭐 금융시장이 결국은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뭐 좋아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에서 좀 수익 좀 보다가 미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많이들 넘어가셨어요. 그쵸? 그런데 항상 친구 따라 강남 가가지고 좋은 일이 있던가요? 제가 그렇게 조심해라, 맹신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는데도 원래 이럴 땐 또 아무 귀에 안 들어와요. 그쵸? 남의 떡이 또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또 뭐 미국 시장, 와, 역시 미국 시장이야 하면서 탁 들어갔다 또 걸렸잖아, 또. 아유, 정말. 이게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른 걸 일단 조심해라. 우리 웰스타 기조가 있잖아요. 요거만 잘 지켰어도, 네. 물론 뭐 국장은 더 낫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 완전 이제 이 한 종목으로 이야기 다 끝납니다, 인텔.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빅테크에는 좀 밀려났지만, 그래도 인텔인데, 와, 어제 5%죠? 시외로 18.9%. 완전히 학살 수준입니다. 이거 대응이 되나요? 대응이 안 되죠, 이런 거.
예, 제가 미국 시장을 참고로만 보는 이유는 참고로만 봐야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이게. 예? 제가 뭐 절대 국뽕이라서 국장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은 그래도 잘 아는 시장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응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저는 대응이 되는 시장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유가도 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 레바논이죠.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뭐 중동이 또 시끄럽습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죠. 이분이 또 뭐 보복을 하겠다 막 하면서 막뭐 유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했는데 아이고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크죠. 그보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뭐 그 테마주들의 변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요 마감 뒷부분에서 조금 다뤄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 아시아 증시 와 니케이 완전히 그죠? 여기는 박살입니다. 박살. 금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그동안 엔저로 해가지고 톡톡히 좀 수혜를 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게다가 미국은 이제 내리는 판이고, 거기다가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빅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은 좀 충격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와, 완전히, 여기 너무,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미국발하기도 좋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대만, 이쪽도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오늘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제도 하락했지만 이제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 지수도 이제 하락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서 역시 연준의 늑장 대응. 정말 앉아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연봉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저희 그 경영학과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연준 의장으로 모셔라. 야, 이거보다 낫겠다, 정말. 파월 의장도 너무 좀 순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대응이 좀 늦지 않나 좀 싶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우리 시장이 더 중요하죠. 우리 시장도 뭐 솔직히 좋지 못합니다. 어제 급락에다가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까지 계속 하락 중이다 보니까 3% 역시 이제 반도체가 좀 크게 영향을 받고요.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또 조정도 크게 받고 있는 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21선은 지켜줄 것으로 봤는데 역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대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대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 밑에 200일선도 있고 어쨌든 우린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니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요. 코스닥도 어제 좋았잖아요. 그죠? 좋았는데 역시 오늘 코스닥도 이것도 3%네요. 3%. 뭐 니케이보다는 뭐 그래도 낫다. 뭐 이렇게 좀 위안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는 종목으로 대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수를 보기 위해서 뭐 참고를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역시 종목 그럴 때는 역시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가 있는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외인들 뭐 아유야 2조가 넘게 뭐 매도 어마어마하게 선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저 현물 매도는 크진 않아요. 그에 비해서는 뭐 사실 뭐 현물 매도도 크긴 한데 선물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그래도 매수해요. 이 시각 물론 뭐 장 마감하고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이 제한적인 이유는 그래도 이 시간에 삼성전자는 매수라는 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형을 어제 그제 이렇게 매수했던 거 다시 좀 매도. 그렇지만 이제 외인들은 확실히 좀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는 매수. 그 이유를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 네, 어제도 좀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았었나 합니다. 그렇죠? 역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오늘 뭐 좋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샤의 법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샤의 법칙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요거에 따라서 논란이 많을 듯합니다만, 뭐 어제까지 경기 좋다고 했다가 오늘부터 경기 침체, 이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좀 그것도 좀 솔직히 말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일단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출입 동향이요. 네, 이거 조금 확대했더니 약간 좀 선명치 못합니다만, 7월, 예, 우리는 7월 월 초마다 이 수출입 동향이 나오죠. 근데 뭐 7월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반도체도 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50%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또한, 예, 자동차는 조금은 좀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러더라도 네, 역시 이제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 좋았고, 그다음에 기계 또는 선박. 뭐 이거는 뭐 매달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예, 많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출입 동향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고, 네, 뭐 무성통신도 50%, 네, 굉장히 좀 많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입 동향이 좋고, 그죠? 무역 적자 아니죠? 네, 우리는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우리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역시 아이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달러는 달러, 그쵸? 달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네, 제가 이제 120일 써놓으면 기회로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내려오더니, 그쵸? 그냥 올라갈 것처럼 했는데 예, 어제 정말, 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신 분은 제 신의 한 수네요. 네, 이거는 존경의 박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역시 경기 지표 또는 예, 고용 보고서 오늘 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제가 예, 계속 말씀드리죠. 121선까지 내려오면 기회로 봐라. 그러니까 8만 원 밑으로 혹시 내려오면 기회로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의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향후 HBM의 어떤 매출 또는 침투율,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요거는 하이닉스한테는 좋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차세대도 예, 준비 중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의 역할도 일부는 아직까지는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침투율, 마켓시어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120선까지 내려면 뭐 감사하게 받아야죠. 물론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크게 보진 않지만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예, 계시기 때문에 예,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좋습니까? 그렇죠? 예, 대응이 되잖아요. 예, 요것만 봐도 예, 한국 시장은 대응이 된다. 예, 너무나 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모르는 시장에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절대 좋은 일 없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그 뭐라고 하죠? 다단계. 그쵸? 예, 다단계 꼴 납니다. 그쵸? 네. 다단계 꼴. 그 친구가 뭐 하라고 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다단계 끌려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믿으셔야지. 딴 데 가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예, 그쵸? 그 와중에서도 매수해요. 그쵸? 예, 삼성전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기대감이고, 역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역시 HBM에 대한 예, 침투, 마켓시어, 점유율 확대. 네. 뭐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입니다만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중국에 대한 뭐 제재가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매우 좋지 못합니다. 역시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죠, 사실. 뭐 실적 사실 뭐 지금 좋습니다. 뭐 앞으로 또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뭐 미국 일부 얘기고 그쵸, 전체 얘기도 아니죠, 사실은. 예, 좀 너무 어제까지 경기 좋다고 했다가 하루아침 경기 침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물론 뭐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이 좀 늦는 거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정말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부 정말 좀 XX 같은 그런 연준 이사들 이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수준은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다는 부분 이제 그리고 역시나 그렇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로서는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이제 그동안 외인들이 많이 끌어올렸는데 팔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한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또 뭐냐? 아니, 언론들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쳐요. 언론들이 기관들의 앞잡이 역할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뭐 자꾸 이제 전문가들 제안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말들이 안 먹히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을 뭐 자기들의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 거를 보시면 우리 웨스탁 보면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 웨스탁 문 열려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 뉴스가 있었네요. 인천에 뭐 청라지구였던 것 같은데 벤츠 전기차 폭발. 우리 벤츠는 삼성 SDI 그래서 벤츠 갑자기 전기차가 화제에 났다고 해서 왜 삼성 SDI 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겁니다. CATL 거. 아니 벤츠 정도 되면 솔직히 이게 차값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의 CATL 걸 썼다는 자체가 정말 벤츠 여기도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삼성 거를 써야지 그죠? 삼성 거 아니라 뭐 국내 뭐 LG 엔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아끼려다가 이게 뭡니까 벤츠가. 그 벤츠는 그래도 안전과 그죠? 안전성, 보수적인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배터리는 중국산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까? 정말 벤츠도 정신 차려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벤츠하면 삼성 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다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죠? 정말 벤츠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배터리 어디 거 썼는지 정확히 보고 사야 됩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 SDI, 그죠? 최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기관들 던질 수 있으면 던져봐라. 왜? 니들도 던지면 니들도 이제는 손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던지지 못하고 이제는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 계속 내려가는 거 없다고 했죠. 그리고 삼성의 SDI 뭐 긴 얘기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호재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막 무시하고 뭐 내 던지더니만 이제는 좀 담아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이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많이 뭐 비교적 좀 올랐죠. 비교적 좀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상승 중이다라는 거 역시 기관들 너희들 계속 던지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던져 그럼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던지면 니들도 손해야 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역시 뭐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내리기도 하고 이제 방어주의 역할도 일부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도 비싸요. 사실은 뭐 포스코 퓨처엠 실적은 뭐 에코프로비엠 뭐 다 사실 뭐 2분기
처참했죠. 네, 처참했지만 그만큼 주가도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EV3라든지 뭐 캐스퍼 전기차,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가성비 좋은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캐즘을 돌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돌아설 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뉴스는 계속 뭐 안 좋다 뭐 그죠, 뭐 이런저런 막 공포스러운 추악스러운 뉴스를 내보내더니 근데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래서 이제 사실 뭐 국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이겁니다. 매스컴이 너무 기관들이 앞잡이 역할을 해. 그리고 이제 저같이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제안을 둬요. 정말 다 밥그릇 싸움이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웨스타 유튜브 계속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유료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 서비스 발송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 좋네요, 그죠? 하이브 좋습니다. 역시나 엔터 대장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엔터주하고는 좀 차이가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하이브가 이제 대기업 집단의 그룹으로 들어오냐고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 2.0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BTS 뭐 언제 들어오냐 뭐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돌아올 거고. 그러고 지금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큰 게 이제 위버스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론칭. 요거 이제 위버스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리뷰 정리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하반기는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버스. 요거는 이제 제가 디어유라고 해서 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이게 디어유보다 훨씬 더 커요. 디어유가 시청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왜냐면 디어유는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데 하이브는 옛날부터 일찌감치 진출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디어유 몇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솔직히 너무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 캐차인 그래서 역시 좀 기대가 되고요. 역시 다른 엔터들이 그죠? JYP가 못했던 것들을 하이브가 잘 하고 있다. 요거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솔직하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죠? 게임 부분이 좀, 요거는 사실은 게임은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심하죠. 여기서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했는데, 요거는 뭐 솔직히 좀 길게 봐야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게임주들이 하반기에 우리도 좀 볼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컴투스라든지 넷마블은 오늘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이브도 이제 게임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민진 사태 그렇죠? 멀티 레이블이 이제 서로 경쟁 체제다 보니까 좀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 그래서 경쟁을 보완하는 요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긍정적이다. 그렇죠? 미니진 사태도 너무 울고 먹어서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거를 보완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하이브 내에 있는데 너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좀 보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완하겠다. 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일단은 두 가지 위버스하고 역시 캐차인 그렇죠? 미국 선발 데뷔 이런 것들은 역시 성장 동력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JYP
또는 마이젠터, 최근에 엔터주들이 드디어 이제는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다가 이제는 좀 반등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방어주 역할도 할 수 있고 때마침 이런 하이브 2.0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여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죠. 근데 하메네이, 그죠? 아야톨라 하메네이인데 이분 연세가 많으시고요. 지금 병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의 수도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폭발 사고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이제 그 이란 영사관이 폭격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보복 공격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이란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란에서도 뭐 이거는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란에서도 그죠?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 하메이니께서 이렇게 뭐 직접 공격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사실 뭐 좀 공격해라 이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이게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흥부 석유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제가 요거는 또 다시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흥부석유 최근 또 흥분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앞전에서도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수익을 좀 봤었는데 정말 흥분을 잘하네요. 흥부석유가.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것도 엽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테마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는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역시 이것도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또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종목들은 나름 이제 선전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죠?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샤메 법칙,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통계는 통계죠, 그죠? 그리고 어제까지 경기 좋았다고 올해부터 경기 침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연준 의원들, 그죠? 미셸 보어만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장 좋다고 가셨던 분들은 정말 날벼락이 실 텐데 역시 뭐 저는 제가 왜 국장을 고집을 하겠습니까? 역시 절대 국뽕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시장에 그것도 다른 사람 말 듣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